지금 와가지고 이제 양극재를 투자를 할 것이냐를 질문을 주신다면은 양극재보다 영업이익률도 높고 같은 생산 규모 대비해서 마진율이 좀 더 높은 게 UAM이라든지 그렇죠. 뭐 로봇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5천만 원이 있다면 절반 정도는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살펴보겠는데, 물론 지금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주도주라든지 살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그 2차 전지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대표님 채널 영상에서 하나 봤어요. 네네. 2차 전지 중에서 네네. 아직 좀 투자할 만한 주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양극재 종목들을 좀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양극재를 투자를 할 것이냐를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좀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박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양극재보다 영업이익률도 높고 네. 같은 생산 규모 대비해서 마진율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은 동박 분야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동박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재가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음극재도 들어가고 동박도 들어갈 텐데, 최근에 양극재는 사실은 좀 경쟁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시장 경쟁이 많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동박은 생각보다는 좀 시장 진입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박 분야 쪽이 조금 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박이 약간 좀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네네네. 분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요게 이제 좀 고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약간 삼성 쪽은 일진 머티리얼즈인가? 네네네. 네, 그쪽이 일진 있고.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SK 쪽은 SKC가 있고요. 네네. 또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전에 두 회사 대비해서는 네. 많이 조금 캐파가 작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원래 이제 동박 쪽만 하는 회사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그 세 개 종목 중에서 특히나 약간 동박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네네. 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나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할 만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박 관련 쪽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삼성 SDI 쪽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SK 온 쪽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한 어느 쪽 밸류 체인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가장 공격적인 증설을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티그룹 쪽에서 좀 약간 매도 의견도 제시를 하기도 했고, 거의 뭐 목표가 절반 잘랐다고요. 네네네. 뭐 45만 원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 증설 스케줄이 좀 SDI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더구나 이제 미국 내에 진출하는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이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일단 외국계 보고서 딱 나오고 네네. 목표가도 절반 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눌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당 기간.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네네. SK오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SDI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2차 전지 그 주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양원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다음에 좀 주도주가 될 만한 좀 넥스트 2차 전지 그런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올해 안에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건 꼭 시점을 특정하면 너무 어렵기 네. 때문에 네네. 그렇죠, 난이도가. 그래서 약간 좀 그 다음에 부각받을 만한 그런 주도주?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올해로 제안을 주시면 네. 제가 딱히 답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어찌됐건 시장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서 네. 사실 주도주라고 표현할 종목은 저는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에도 좀 개별 종목들이 좀 우세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찌됐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미중 간의 사태도 그렇고 약간 좀 탈세계화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우호국들, 동맹국가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공장을 좀 지어라.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 내에 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약간 프렌드 쇼어링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어쨌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을 했다라는 것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어쨌든 약간 전략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다라는 점을 본다면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 정도를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추가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경기가 안 좋든 인플레이션이 생기든 간에 사람들의 수요가 결국은 따라주는 산업,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도 했고 또한 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비를 많이 했던 소위 말해 중국 소비주들이 당시에 많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좀 뒷받침되는 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도시가 800만에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이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미디어 엔터 정도 요렇게를 좀 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국 좀 약간 그런 모멘텀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약간 좀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과거에는 사실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이제 좀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사실 한국의 한류 문화가 중국인들을 상대로 좀 대상을 했다면 최근에는 어쨌든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그 앞전에 이제 싸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이 미국 내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기생충이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서양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저는 이제 오히려 미국인들의 지갑이 열릴 곳이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채널에서 또 5G 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G 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웃고 울렸던 종목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거의 뭐 배신자 취급의 종목이죠, 사실은. 네. 왜냐면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정말 이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도 했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기대치가 많이 높았는데, 사실 아쉽게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많이 좀 실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5G를 다루게 되면 저도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그러는지 이 투자자들의 반응을 좀 댓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어쨌든 5G에 대해서는 박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또 이제 어쨌든 욕도 이제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5G는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산업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주식시장에 가장 많이 테마로 작용을 하는 게 뭐 UAM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려면 그 인프라가 통신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통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율주행이니 로봇이니 사실 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5G에 너무 이제 실망감을 느껴서 5G 쪽은 제외를 두신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테마, 새로운 먹거리라는 거에 대한 약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ER,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이제 미래 먹거리를 땡겨와서 주가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5G는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많이 소외를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어쨌든 좀 이제 5G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못했다라는 거, 약간 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기지국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4G 대비해서 5G의 차이점은 광대역 이제 주파수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이제 28GHz를 써야 되는데, 지금 28GHz를 쓰려면
정말 기지국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지국 설치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하나 설치당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목표치로 뒀던 기지국 설치를 하려면 수조 원이 들 텐데 이 수조 원을 당장 통신사들이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확한 이제 좀 지원이 없다라면 사실 통신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G 주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UAM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하려면 통신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점이고 새 정부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또 이 재정 지원이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최근 들어가지고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트워크에다 수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사실 올해 하반기에 좀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다가올 미래이긴 하고 시간의 네네. 문제지. 뭐 지금 네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그런 투자 휴식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차피 그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그런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용어도 네. 되게 어렵고 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그런 뭐 줄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어디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적인 게 HFR이라는 종목이 아,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작년에 5G 종목들이 다 떨어질 때 유독 그 종목만 올라갔거든요. 오. 작년 2021년 3분기 실적이 아마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외됐던 종목이 보통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분기 가지고 모자르면 보통 두 분기, 세 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나올 때 그때서야 이제 좀 신뢰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직은 HFR 혼자서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1분기 때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게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 정도가 조금 실적이 잘 나왔고 네. 이번 2분기 때도 이 두 종목 내지는 다른 종목이 좀 서프라이즈한 발표가 나온다면 그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최근 들어갖고 뉴스에서는 에릭슨이 뭐 통신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이스테크가 잠깐 이제 뉴스에 의해서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뉴스에는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국 이제 이익이 나오는 기업에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쌓인다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런 통신사들이 투자를 해서 나온다라기보다도 약간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네네. 이렇게 발주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은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태까지는 좀 국내 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쪽에 대한 수주라든지 인도 쪽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아마 2분기, 3분기 때쯤이면 그게 사업 보고서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해외 쪽에서 수주가 나오는 그런 네네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그 M&A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2016년을 저는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만사를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이제 2대 주주가 또 이재용 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네.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M&A 관련주를 좀 찾아라라고 해서 뭐 우린 PTS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그런 테마주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뭐 기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면은 뭐 좋은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는 크게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짧은 시세만 취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이 결국 M&A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외 기업을 투자를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후보로 얘기가 나오는 게 NXP라든지 아니면은 ARM, AR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후보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런 공통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결국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특히나 AP 쪽,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고 보고요. 네.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M&A 이슈가 주가에 좋은 흐름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약간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들, 뭐 소위 말해 오사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글쎄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있는 뭐 원익 IPS라든지 뭐 PSK라든지 이런 회사들, 또 추가적으로는 글쎄요, EUV 공정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산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SNS텍이나 FST 같은 기업들에도 조금의 기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내 그런 뭐 중소형주라든지 뭐 장비주, 그다음에 후공정 뭐 그런 네. 주식들이 M&A 대상이 된다라기보다도 삼성전자가 어차피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M&A를 단행을 하니까 단행하고 나서 캐파가 늘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그 소부장이 수혜를 받느냐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테마주 관점에서 국내 주식들이 막 뛰긴 하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사실 국내 주식의 M&A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5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현재 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요걸 혹시 국내 주식으로 한정을 둬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천만 원이 있다면 절반 정도는 저는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라고 중국 진짜요? 지수에 투자를 되게 파격적이신데요.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 네네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오. 사실 제가 네. 주변 지인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한 달 전부터 사실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최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또 어쨌든 주주총회를 통해서 찰리 먼거가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기술주에 저가 매수를 할 때다 라는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월가 쪽의 의견들이 약간은 분분하긴 하지만 중국 기술주에 조금 저가 매수를 할 때다라는 의견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좀 많이 빠졌고, 거기 들어갔고, 이제 최근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어쨌든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저가에서 어느 정도의 좀 상승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무슨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죠. 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 정도는 알겠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좀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특히나 기술주가 있는 심천지수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우회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ETF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요. 사실 반도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갈 거라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투자자분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반도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절반 정도는 차이나 ETF에 투자를 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조금 이제 단기 매매 정도로 사실은 좀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저가에서 사서 그냥 뭐 옛날처럼 40%, 50% 이렇게 상승률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그냥 기술적 반등을 취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좀 낙폭 과대주 중에서 네네네.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네네. 그런 기업들을 약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네. 들어갔다가 좀 반등이 나오면 팔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차라리 이제 11월쯤 돼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좀 분할 매수로 2023년의 시장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왜 하필 11월이에요? 그래도 네. 이제 어느 정도 11월이면 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거의 이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긴축에 대한 그런 네네네.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네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 11월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어. 그리고 보통은 또 세린메이라는 아. 단어가 있다시피 맞아요. 네. 반대로
이제 11월에 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거의 그 모든 그런 국가 증시가 네네. 5월부터 한 11월, 10월까지 안 좋고 네네. 11월부터 4월까지는 확실히 약간 좋았던 그런 시절이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응원과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 가지고 막연하게 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좀 뒤돌아 봤을 때 결국 2001년에 시장이 무너졌는가? 정말 그때 당시에도 불확실성도 많았고 9.11 테러도 있었고 막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생각보다는 시장이 박스권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이라는 게 수익률이 나오기 되게 어려운 장세라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장세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시장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의 반등이 뭐 대세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데드캣 바운스 형식으로 하락장이 오기 전에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승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사실 주식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뭐 지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7월과 8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작년에 그냥 막연한 희망감으로 샀던 종목을 조금 과감하게 덜어내신 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짧은 대응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하반기에 2023년을 노리는 종목들로 하신다면 충분히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느 정도는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한번 깊숙하게 바라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앞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박스권이 그런 뭐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 단기 매매 관점에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단기 매매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님의 채널 터틀스에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방문하셔가지고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모동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